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편인가요? 만약 당신이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도 예스를 받아내지 못했다면 당신은 부탁의 기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테드 사이콜로지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요약하고 다뤄볼 테드는 사회심리학자 하이디 그랜트의 How to ask for a help and get a yes.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입니다. 사회심리학자가 연구한 예스를 받아내는 부탁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기술 이전에 나는 부탁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는 분들을 위한 팁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존중! 첫 번째, 부탁은 매우 구체적으로 할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명성 착각에 빠집니다. 투명성 착각이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나의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 거라고 믿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쪽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쪽은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니까 제대로 된 도움을 못 주기도 합니다.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도와줄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요청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여유롭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우물쭈물해도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할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나를 도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도움을 받는 90%의 경우는 도움에 대한 명확한 요청이 있을 때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종 모양으로 생긴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 부탁할 때 인정하지 않기, 사과하기, 돈 주기는 피할 것. 우리가 부탁을 할 때 보통 사족을 붙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부탁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진짜 부탁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등과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작부터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통 자신이 이 부탁을 할 만큼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이므로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나도 보답하면 되거든요. 또한 부탁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 거라기보다는 거래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뭔가를 해주면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것은 오히려 거리감을 준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청을 맡아서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다만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뒤에는 작은 선물 같은 걸 주기로 합시다. 요즘에 기프티콘 같은 거 많이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스버금 말고. 그리고 사족인데요.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감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직접 부탁할 것.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덜 부담스럽고 덜 불편할 거라 생각해서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부탁이 이메일을 통한 부탁보다 30% 더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보다 더 확률이 낮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으로만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바빠서 이렇게 보냈겠구나 하는 정도 말고는 이런 모바일 청첩장만 받았을 때는 가고 싶지 않은 생각부터 들지 않았나요? 만약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전화를 통해서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도움의 결과를 알릴 것.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서 예스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준 도움의 결과를 상세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의 이러이러한 도움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가 도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곧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장학금 기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수혜자가 직접 장학금을 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음에 더 많은 기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받은 사람이 기부를 준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감사함과 함께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높은 만족도를 갖게 되며 다음에도 또 도와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 역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댓글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존중! 멘탈 겸 디자이너의 팁. 나는 부탁 기술 이전에 나는 부탁을 잘 못하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팁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상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거절이 매우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의 나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거절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거절하는 이유가 온전히 그 사람이 싫어서였나요? 그냥 그때 일이 바빠서 혹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약속이 중복되어서 거절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 뿐이지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부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내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심리학 전공을 하고 대학원까지 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그 사람을 통해 빠르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좋은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줬을 때 기분 좋았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부탁하도록 합시다. 나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흔쾌히 도움을 주면 되니까요. 요약! 부탁은 매우 구체적으로 할 것. 부탁할 때 인정하지 않기, 사과하기, 뇌물 주기는 피할 것. 직접 부탁할 것. 도움의 결과를 알릴 것. 플러스 팁!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건 당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 부탁에 대한 거절일 뿐이다. 우리는 부탁을 주고받을 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부탁하자. 존중!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부탁의 기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의 댓글칸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